자, 카페 창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왜 가는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카페라고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대부분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카페라고들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카페에 우리가 가서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커피가 아니라 음료를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가다 같은 뭐 예를 들면 전통차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커피를 안 마시고 전통차를 마시러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가다를 카페가 아니라고 얘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카페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디저트 카페까지 확대를 한다면 디저트 카페는 결국은 역시 커피를 마시는 곳이면서 동시에 뭐 디저트 같은 먹거리들이 있겠죠.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카페의 일반적인 또 다른 기능, 제가 아까 이제 저기 1교시에 그 윤태인 대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카페를 지금 안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카페 기능을 이미 카페 기능이 가동되고 있네요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카페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소위 사랑방과 같은 역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요즘 카페들이 잘 되는 줄 아느냐,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은 줄 아느냐, 수요가 왜 이렇게 카페 수요가 커졌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물론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머물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 카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정인들을 예를 들어 그 좀 나쁘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 오후 2시, 3시, 4시 사이에 카페에 가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카페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카페들이 있거든요. 이처럼 카페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이 시간대 내가 뭘 하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뭐 이런 경우에 결국은 머무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카페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기도 하고 뭔가를 먹는 곳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좀 더 폭넓게 봐주는 게 좋겠다. 실제로 카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언제 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카페를 몇 번 갔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카페를 몇 번 갔다라고 했을 때 그 카페를 간 이유를 만약에 경우의 수로 전부 다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별 목적 없이 시간대로 가는 경우, 또 누구를 만나러 간 경우,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카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내가 어떤 카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다. 아까 제가 윤 대표님이, 지금 현재 윤 대표님 매장은 뭔가를 파는 매장이고 뭔가를 체험하는 매장인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기능에서 제가 카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굳이 카운터 만들어 놓고 커피를 팔지 않아도 이미 카페 기능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러분, 스터디 카페가 뭐 커피 팔아서 스터디 카페라고 합니까? 그죠? 스터디 카페가 커피 팔아서 스터디 카페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그죠? 물론 커피도 있겠지만, 스터디 카페 가면 커피도 있겠지만, 스터디 카페 왜 갑니까?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스터디 카페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카페의 기능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기능들에 따라서 소위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 기능이 어떻게 변했느냐? 네, 사실은 기능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많이 변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카페에 제가 전신이라고 얘기하는 다방, 뭐 다방은 뭐 일제시대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방이 어떤 기능을 했느냐? 커피 마시는 곳, 쌍화차 마시는 곳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그로부터 지금까지 카페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변했죠. 그죠? 옛날에는 그냥 소위 다방에 가서 노닥거리려고 다방에 갔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카페들이 계속 변화를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카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가는 카페도 있을 것이고 맥주 한잔 하러 가는 카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카페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렇게 기능이 계속 변했지만 그 사이에도 변하지 않은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을 잡아두는 기능이에요. 사람들을 잡아두는 기능은 사실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카페는 계속 변해 가겠지만 역시나 변화되지 않을 기능은
사람들을 잡아두는 기능일 것이다. 실제로 카페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역사책까지라고 할 것도 없지만 카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중세 유럽에서 실제로 토론하는 장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식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토론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이런 장소가 카페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페의 그런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을 거다. 거기서 파는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뭐 카페에서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뭔가를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능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네 번째 줄에 쓰여 있는 말인데요. 카페하고 음식점은 어떤 차이일까? 그리고 카페와 주점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카페와 음식점의 차이는 예를 들면 거기에 뭔가 먹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같은 거일 수도 있다. 품목이 좀 다를 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점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음식점에 가면 나는 적어도 3시간 앉았다 온다 라고 한다면 그 음식점은 분명히 카페 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음식점의 카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커피를 팔아야 카페화가 아니라 음식점이 기능이 음식을 먹는 기능 이외에 뭔가 사람들이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라고 한다면 카페 기능이 오히려 강해진 음식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제가 카페와 주점의 경계라고 써놨는데요. 카페와 주점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이 다릅니까? 카페는 예를 들면 차 마시러 가고 주점에는 술 마시러 가고 이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술을 먹어야 되니까 안주가 있고 카페에는 차하고 어울릴 만한 디저트류가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요. 카페와 주점의 공통점은 결국 시간 때우러 가는 현상. 그죠? 여러분들 저녁에 술 먹으러 왜 갑니까? 술 생각나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쯤 되면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서 한 2시간, 3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사이에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시간을 보내면서 하기 위해서 주점에 가는 것이지 술 먹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술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카페와 주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시간 때우는 곳은 카페, 밤에 시간 때우는 곳은 주점 정도이고 물론 저녁에도 술 안 먹는 분들은 저녁에 카페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페에 제가 그 사람을 머물게 하는 기능을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가 자꾸 커피를 파는 곳이 카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주에는 제가 카페를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놨고요. 카페를 창업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쓰는 표현인데 카페 창업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내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커피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카페 하나 창업해야지. 이렇게 해서 카페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보다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은 EDR을 선택하나 카페밴을 선택하나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서 카페를 만드는 요즘 잘 나가는 카페들도 여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카페를 선택해서 창업하는 가맹점 창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로 카페 창업이 끝나는 거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나는 제가 여러 브랜드를 쫙 분석을 해봤더니 나는 EDR는 꼭 해보고 싶어요. 다른 브랜드에는 예를 들면 마음이 안 가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는 EDR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난 EDR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다른 브랜드는 마음에 안 가요. 그래서 EDR 본사로 전화를 했어요. 나 창업하고 싶다고. 어디서 창업하고 싶냐 그랬더니 나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창업하고 싶어요. EDR. 위치를 얘기하니까 본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은 가게를 내줄 수 없대요. 이미 우리 매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EDR 창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굳이 EDR을 계속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EDR가 없는 동네에 가야 됩니다. 그죠? EDR이 없는 상권에 가야죠. 좁은 의미로 보면 상권에 가야 되죠. 자,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그냥 나는 그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가고 싶지 않고
그래도 안정된 상권에서 창업하기를 원한다면 기존 이디야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조건 가산동에서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가산동에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가산동에서도 더 이상 이디야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구석진 곳을 찾아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디야 매장을 내가 하나 인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디야가 없는 상권에 들어가서 이디야 매장을 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런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이디야 매장이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한 3,000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디야가 만약에 3,000개가 있다. 그러면 3,000개 이후에 나는 그 다음 상권을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가산동에 이디야가 20개가 있다. 그러면 나는 21번째 상권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20개나 이미 좋은 상권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디야가 어떤 순서로 들어갔겠어요? 더 좋은 상권 순서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나는 이제 21번째 상권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20개의 매장 중에 내가 인수할 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매장을 찾아가지고 창업하는 게 더 안전한 창업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를 창업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야 내가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창업을 해야지 뭐 이런 것만 있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매장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페를 한 번도 안 해봤고 카페에 대한 잘 모르는데 근데 나는 프랜차이즈는 왠지 믿음이 안 가서 뭔가 누가 좀 나 카페 창업하는 걸 도와주면 쉽게 창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때 누구를 찾아가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냐면 카페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커피 머신도 공급해주고 커피도 공급해주고 디저트류도 공급해주고 이런 회사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은 적어도 수백 개 이상씩 카페를 창업시켜준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카페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눈 감고도 만들어 줍니다. 물론 경쟁력이 다 있다라고 보장은 못하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혼을 담아야죠. 이분들은 카페를 만들어줄 줄 아는 분들이에요. 어떤 커피 머신이 필요하고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어떤 인테리어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주는 선수들인데 정말로 카페에 뭔가 철학을 담고 컨셉을 담고 이렇게 할 길을 원한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뭔가 그런 생각들을 담아줘야 그런 컨셉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쨌든 카페 창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카페 창업 방법들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맹점은 선택할 때는 좋은데 선택하고 나면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맘대로 카페를 운영을 못해요. 본사가 뭘 하자고 하면 따라가야 될 수도 있고요. 본사가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나는 다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억지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은 장점도 있지만 내가 자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다고요. 근데 또 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카페를 내 맘대로 운영하다가는 오히려 카페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카페는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우리 매뉴얼대로 해야 돼. 라고 해서 가이드를 정해주면 오히려 그게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 돼서 오히려 카페를 안 망해먹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페 창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들은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을 했다면 어떤 프랜차이즈가 더 좋은 프랜차이즈고 어떤 카페 프랜차이즈가 어떤 단점이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런 브랜드들을 피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매장이 많이 만들어지는 카페가 무조건 좋을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장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 핫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위 우후죽순 그냥 아무거 안 따지고 막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매장을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만들어주면 실제로 그 브랜드가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여러분이 소위 실패하지 않는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 뭐 방법이 다 다르죠. 만약 여러분이 인수를 해야 된다면 인수 물건을 아마 찾으러 다니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쏟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원한다고 하면 좋은 프랜차이즈 나하고 딱 맞을 만한 브랜드를 찾는데 공을 들여야 될 겁니다. 적어도 저 같으면 제가 만약 카페 창업을 한다면 적어도 저는 한 1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날 것 같아요. 1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날 것 같아요. 각각의 브랜드의 장단점을 전부 다 가서 들어볼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들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장 좋아할 만한 브랜드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이미 만들어주는 그런 소위 나에게 카페를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를 들어 커피 머신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도 한두 개를 만나보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만나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카페 창업의 노하우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